한국교회 교세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교회 개척 사역도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신학대학교가 교회 개척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고 분립 개척과 선교적 교회 개척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중신학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심원 안병무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7, 80년대 민중의 삶을 주목했던 민중신학이 오늘날 사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비성경적 귀신론 등으로 이단으로 규정된 성락교회 김규동 목사가 교회 돈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개월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락교회 개혁을 요구해온 교인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 신속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제시한 책이 나왔습니다. 책, 이 세대를 아는 지식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교세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교회 개척 사역도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개척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여전히 중요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교회 개척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해 분립 개척과 선교적 교회 개척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회를 앞두고 있는 신대원생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만 갑니다. 중대형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렇다고 개척을 하자니 재정과 입지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합니다. 개척을 하고 너무 다들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안 힘들 수 있는가, 그리고 꼭 안 힘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좀 생명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공간을 여러 교회가 시간을 나눠 사용하는 공유교회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은 여전히 개척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신학대학교가 주목한 개척 유형은 분립개척과 선교적 개척입니다. 분립개척은 말 그대로 중대형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인을 따로 분립시키는 형태입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최근 29개 교회로 분립개척을 진행해 교계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았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꾸준하게 분립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역량이 있는 그 기존 교회들이 분립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체계적으로 분립개척을 시도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적 개척은 교회가 있는 지역의 필요를 파악하고 주민과 더불어 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카페나 도서관, 상담센터, 아동센터 등을 함께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야채가게와 카페 등을 하며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변두리교회 김영 목사는 재정 등 상황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용기 있게 교회 개척에 나서라고 조언했습니다. 재정,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재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 새로운 교회 형태와 새로운 그 색깔들을 성경적인 그 교회론 안에서 그 목회자 찾게 되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공급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죠. 서울신대 교회성장대학원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교회 개척이 풀뿌리 운동처럼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민중신학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심원 안병무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의 삶을 주목했던 안병무 선생의 삶과 신앙에 빗대어 오늘날 직면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과 한파, 홍수, 가뭄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병무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들은 기후위기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과도한 소비의 산물인 기후위기가 전 세계 가난한 이웃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가 2년 이상의 팬데믹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것과 함께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몸소 이제 경험하면서 기후위기는 절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그리고 정치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입니다. 송진순 교수는 목회 현장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공론화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며 한국교회도 시대의 요청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린교회 김희현 목사는 생태와 환경을 둘러싼 문제 해결은 안병무 선생이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남긴 과제라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생명살림의 과제에 관한 직접적 해답을 안병무에게서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닫힌 대답을 쥐어준 것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남겼을 뿐이다. 남북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된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한반도 평화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희현 목사는 안병무 선생은 기장통일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향린교회를 통해 통일공화국 헌법 초안을 만들었다며 통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민중신학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색했습니다. 특히 과거 진보와 보수 이념 대립 속에서 민중신학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었지만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란 점에서 민중신학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민중신학의 필요성이 확대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간 자체가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성에서 여전히 민중신학의 인식은 중요하다. 코로나19와 전쟁, 비정규직 확산 등 사회 불안 요인이 많아지고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7, 80년대 민중의 삶을 주목했던 민중신학이 오늘날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교회 돈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재판이 20개월째 열리지 않아 성락교회 개혁을 요구해온 교인들이 오늘 대법원 앞에 모여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성경적 귀신론 등으로 이단으로 규정된 김기동 목사가 지난해 2월 교회 돈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김 목사는 지팡이를 짚고 교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109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동 목사는 당시 재판에서 배임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동 목사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 후 2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 성락교회 개혁 측 교인 수백여 명이 대법원이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성락교회 개혁 측 교인들은 김기동 목사의 교회 돈 사유와 논란 등으로 교회가 분열된 지 6년이 다 돼간다며 성락교회가 분열 사태를 끝내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교인들은 종교 사기꾼 김기동 엄벌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신속한 판결과 엄벌로 교회 분열 사태가 조속히 치유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회복되어 다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교인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락교회 개혁 측 교인들은 지난 5년 넘는 시간 동안 김기동 목사로부터 잘못 배운 신앙과 신학을 바로잡기 위해 100여 명의 목회자를 초청해 예배와 세미나를 열어왔습니다. 집회에 나선 교인들은 성락교회가 기성교회와 더불어 섬김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김기동 목사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형벌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른 신앙과 신학으로 무장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변화해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더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부합하도록 마침 다음 주부터 또 교계에 명망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부흥 사경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소속 교인들은 현재 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락교회 개혁 측은 법원으로부터 긴급 사무처리자로 위임받은 김기동 목사의 아들 김성현 목사 역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후 교인들의 총의를 모아 교회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는 가운데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제시한 책, 이 세대를 아는 지식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저자 박순용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본 이 세대의 정체들을 성경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주로 이 세대의 세속성, 그리고 이제 오래된 무신 사상, 그리고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에 의해서 새롭게 제기된 새로운 무신 사상, 그리고 진화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대의 도덕성, 특별히 성도덕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적용을 좀 덧붙였습니다. 저자는 이 세대의 영향에 아무 생각 없이 순응하기보다는 이 세대가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3,500여 차례 이상의 부흥회를 인도한 부흥사 김수봉 목사의 기도의 삶. 3대째 장로교 가정에서 성장한 김수봉 목사의 어린 시절부터 부흥사가 되기까지의 기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예상치 못했던 교통사고로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절망 속에 빠진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 주님의 역사가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목회의 무게 중심을 잡는 기도, 성경 읽기, 영적 지도에 대해 들려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행동,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활동에 대한 관심의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영적 지도는 어느 주어진 순간에 내 앞에 있는 특정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쏟는 행동이라며 목회의 세 가지 근본적인 행동은 삼각형의 세 각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이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존 녹스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영국 종교개혁지 순례. 존 녹스가 갔던 길을 따라가므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기가 일상화된 오늘날 종교개혁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모두 31꼭지로 구성된 책은 각 꼭지마다 본문, 묵상을 위한 말씀, 묵상을 위한 질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위원회가 기독교와 전남 동부 지역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로잔위원회는 2022년 부울경 로잔 목회자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열고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이 전남 인제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도민행복대학 남도학 첫걸음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와 전남 동부 지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순천대 인문학술원장 강성호 교수는 순천 지역 기독교는 미국 남장로교회의 선교 활동과 자생적 복음 전파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 선교부는 조선에서 가장 마지막에 설립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역의 그 자생적인 부분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엔 세계적으로도 좋은 사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자생적인 부분과 외래에서 온 기독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뭐 이걸 볼 수 있는 이런 그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순천의 그 기독교는 순천의 근대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교육이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실 청년운동, 시민사회운동. 한국로잔위원회는 오는 2024년에 개최될 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부울경 지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로잔 목회자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콘퍼런스에선 로잔운동과 한국교회,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로잔대회가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한국사에 실추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또 세계교회에 동아시아의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2024년에 이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에 오는,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이 로잔 정신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전 세계에 또 한 번 선교 운동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제4차 로잔 대회는 2024년 9월 인천 송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주 세향교회가 코로나 속에도 계속 이어진 교회 성장 비결을 나누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김충만 담임 목사는 교회 성장 비결로 성도들의 신앙에 맞게 예배의 형태를 다양하게 구축했던 것을 꼽았습니다. 또 인터넷 예배를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을 없앤 것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일어난 영적 대부흥 등을 또 다른 교회의 성장 비결로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 동서지방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가 4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체육대회엔 도내 3개 지방회 소속 15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참석해 화합과 연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개 지방에 150여 명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이셔서 축제의 한마당, 체육대회 한마당,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서로 좀 이 목회 정보, 서로 삶의 나눔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이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가 총동문회 체육대회와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의 취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오늘 영남신학대학교 총동문 체육대회와 귀한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동문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신대 총동문회 체육대회에선 지역의 12개 노회가 참석해 친교와 화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크게 낮아져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